요리사 안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미슐랭, 명장, 경연대회 우승, 혹은 인지도 이런 것들로 레벨이 정해지죠. 반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유명한 가게들도 있죠. 아마 이걸 굳이 나눌 생각은 안 했겠지만 굳이 나눠보려고 해도 사실 요리사의 레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이 정도로 이해되는 기준이죠. 근데 이걸 굳이 나눠서 대결을 붙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얼마나 맛있길래 넷플릭스에 섭외됐을까요? 바로 보시죠. 이건 마스터셰프 코리아2에서 우승한 최강록 셰프님의 음식이고요. 코스 요리 77,000원입니다. 이건 딤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정지선 셰프님의 딤섬이고요. 대략 dim섬 4개 기준으로 2에서 3만원 정도 대입니다. 이건 소금 뿌리기, 설탕 뿌리기로 유명한 스타셰프 최현성님의 식당에서 파는 코스 요리고요. 198,000원입니다. 나름의 커리어가 있다는 요리사들이 100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들이고요. 넷플릭스가 방영이 되고 예약이 거의 몇 프로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100팀 요리사들의 메뉴 가격 평균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흑수저 팀이라고 불리는 흑팀이에요. 미슐랭, 명장 이런 건 없지만 잘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건 최종 2인에 선정된 나폴리 마피아님의 음식인데요. 금액은 평균 2-3만원 정도 대입니다. 또 이건 미슐랭 3스타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트리플 스타의 음식인데요. 금액은 코스 요리 18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만화를 보고 음식을 시작했다는 만찢남님의 음식인데요. 평균 1-2만원 정도 대입니다. 여기 가게들도 예약이 거의 몇 달치 마감이 돼서 못 간다고 하네요.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왜 음식들이 비싼지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흑팀이건 백팀이건 우리는 보통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보면 비싸겠네 하는 느낌이 들죠. 저는 파인다이닝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가끔 기분 내러 가곤 합니다. 근데 막상 먹어보면 그 맛이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마치 패션쇼장에서 본 옷 같다랄까요? 입지는 못하지만 보기만 예쁜, 가끔은 보기에도 난해한 그런 옷이요.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 집 앞 국밥보다 맛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은 싸구려지 뭐 하고 합리화하긴 하지만 몇 번을 먹어도 그닥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더 맛있는 집 앞 국밥은 10,000원이 넘어가도 고민이 되는데요. 이 음식들을 만약에 10,000원에 판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싸다고 느낄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죠. 들어간 재료가 다른데. 흑백요리사 9화에서는 레스토랑 미션이 있었는데요. 팀을 나눠서 실제 레스토랑처럼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팀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의 먹방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식당이 이기는 그런 경연이었죠. 여기서 다들 비싸다고 이야기했던 메뉴 중에는요, 캐비아 알밥 천국 58,000원, 랍스타 마라 크림짬뽕 42,000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 출연진들이 파는 음식은요, 이것보다 더 비싼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고 있죠. 바로 여기에 가격 설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과 비싼 것, 이거는 꼭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비싸게 느껴지는 건 꼭 가격의 절대값의 문제가 아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린 어떨 때 비싸다고 느끼나요? 또 어떨 때 비싸지만 사 먹기도 하나요? 반대로 우리처럼 파는 사람은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가격을 정했던 방법이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가격을 정했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걸 바탕으로 사업 천재들은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합리적인 소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파는 가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는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케팅이라는 분야 자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필립 코틀러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대표적으로 4개를 뽑았습니다. 흑백요리사 출연진 가격으로 한번 빗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원가입니다. 아까 본 흑백요리사에서 보여준 요리 중에서 캐비아 알밥 천국 그리고 랍스타 마라짬뽕, 이거는 굉장히 비싸다는 평이 그 경연 안에서도 많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랍스터 거의 반마리가 들어갔는데 캐비아가 지금 몇 그램이 들어갔는데 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가격을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을 생각하는 방법이죠. 보통 우리가 이 가격은 아깝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원가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원가만을 가지고는 실제 이 흑백요리사의 출연진들의 파는 음식 가격을 설명하긴 조금 부족해요. 솔직히 이 음식들 양이 너무 적어서 원가가 높아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바로 여기서 가격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요. 만든 사람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미슐랭을 받은 셰프가 만든 음식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요. 딤섬으로 유명한 사람이 만든 딤섬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에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맛이 달라요. 근데요, 사실 우리는 먼저 가격을 보고 나 이거 사 먹어야지 라고 정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보게 됩니다. 물론 재방문하는 경우는 실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내야겠다라고 결정한 거니까 괜찮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먹어보고 그 가격을 낼지 말지 정할 수는 없죠. 왜냐면 어떤 음식점에 시식 코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꼭 음식점이 아니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를 받아보고 이 마사지 가격이 괜찮은지 아닌지 낼지 말지 정할 수는 없고요. 냉장고 써본 다음에 냉장고 가격을 낼지 말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액은요, 이 금액을 보고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야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겪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없었다면 다음에 사 먹지 않는 게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실 때에는 이 영상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 들어봐야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면 그럼 구독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거의 5-6시간 이상 자료조사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물론 어차피 이 가치가 없는 매장들은 없어질 거라서 결국 이 가격이 가치가 있었는지는 판가름이 나겠죠. 저도 제 영상이 이게 진짜 가치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가격은 좀 수동적인 성격이 있어요. 바로 이게 리뷰를 보고 사는 이유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보는 이유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과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이에요. 음식은 별로여도 분위기를 먹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분위기 맛집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휴게소의 라면도 그중 하나고요. 제주도의 비계 삼겹살 아니면 계곡의 닭백숙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분위기 값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물론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기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는 또 수요가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의 호떡집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호떡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줄을 서요. 원래 호떡 하나에 500원인데 지금은 너무 줄을 서다 보니까 하나에 1,5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도 여전히 줄을 서죠. 물론 원가 자체도 오르기도 했겠지만 워낙 줄을 서니까 계속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운동화나 심지어 과자도 부족해지면 리셀 가격이 생기는 것처럼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출연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이 요리만 보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흑백요리사를 본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은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음식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은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출, 내 순수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려면 고객들이 내 음식이나 물건 아니면 서비스에 생각하는 가치 자체를 높여야 하는 거죠. 사실 흑백요리사나 이런 프로그램 출연은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높아졌다는 말은 기대치가 되게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훅 가기 좋은 거죠. 누군가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솔직히 같이 사는 사람의 기대치에 충족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TV에 나온 혹은 SNS를 보고 간 곳은 실망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인식되는 가치가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치를 높일수록 그걸 충족하기 위해 내 음식이나 물건, 서비스의 가격을 더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욕만 뒤지게 먹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영상에서 차차 다뤄보기로 하고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는 흑백요리사 출연 이런 거 못하잖아요. 어디 TV 출연을 해서 내 가치를 갑자기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가치를 나 스스로 올리는 방법, 그게 중요하겠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원가, 만든 사람,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수요였어요. 사실 여기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원가와 환경입니다. 원가와 환경은 올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근데 그걸 또 무작정 올렸다가는 순수익이 너무 떨어집니다. 바로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되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좋게 하자고 인테리어에 계속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23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올릴 때는 원가 20%, 만든 사람 30%, 환경 20%, 수요 30%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내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가격만 올리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총 개선의 내용이 100%라고 했을 때 그중 20% 정도는 반드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건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진짜 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의 원가라고 하면
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의 맛, 재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마사지 샵이다. 그럼 마사지 오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회사다. 그러면 자재를 좀 더 좋은 걸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인테리어를 고친다거나 뭐 이런 걸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이건 제가 실제로 마케팅 대행한 곳의 한 사례인데요. 변호사 사무실인데 진짜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온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시는 분을 불러서 입주 청소처럼 완전히 깨끗이 청소를 하고 배치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반응이 달랐어요. 아니면 꼭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데에 돈을 쓰는 거죠. 이렇게 원가와 환경에는 20% 정도의 노력이나 돈, 시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만든 사람과 수요 이 두 가지를 높여서 고객이 생각하는 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가를 높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좋게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건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만든 사람이라는 건 나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올리는 거죠. 사실 흑백요리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흑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원래 크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흑백요리사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더 비싸게 먹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흑백요리사 이후에 각 매장 예약 비율이 1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명해져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알리라는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됐는지, 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만 사실 그걸 만든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려주면 훨씬 더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학원부터 뭐 이자카야, 배달음식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부동산, 뭐 분양대 행사까지 하면서 사실 마케팅에는 좀 진절머리가 나서 마케팅 대행사를 차렸는데요. 저의 이런 사실을 알고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게 그냥 아주 간단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하는 데는 사실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치를 높여주죠. 바로 이런 게 마케팅이고요. 물론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조사니 뭐 진짜 공부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당연히 수요에도 반영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흑백요리사 출연진들의 실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채널에서는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 마케팅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 매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노력이 여러분에게 닿는다면 다음 주에 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